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엔투스 성진 재무제표 분석과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안내, 또한 최근 공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 결정 공시인데요.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엔투스 성진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12월 8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전날 9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 8일은 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8일 수요일 오후 6시가 기점입니다. 따라서 8일 시간의 거래로 주식을 매수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시엔투스 성진 권리락 9일이죠. 목요일날 주가가 하락합니다. 시엔투스 성진 권리락일은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 주가로 거래가 되는데요. 이 기준 주가가 얼마나 하락될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2주입니다. 1 플러스 2는 3이죠. 따라서 권리락 전일 종가, 권리 부종가라고 하죠. 권리 부종가 나누기 3을 하시면 권리락의 기준 주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권리 부종가가 3만원, 즉 권리락 전일 종가가 3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만원 나누기 3, 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락일에는 만원으로 기준 주가가 변경되어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권리락 기준 주가이기 때문에요. 사실 시엔투스 성진처럼 자사주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무상증자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해서 비율로 계산하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기준 주가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엔투스 성진 권리락 9일부터 주식을 팔아도 무상증자 받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엔투스 성진 신주를 받는 조건은 8일 수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일 목요일부터는 얼마를 파셔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사실 권리락일부터는 전량 매도하셔도 실제 추후 받아야 할 주식 물량이 있기 때문에 100%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일 이후부터 무상증자 신주를 받기 전까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시던 계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잡힙니다. 지금처럼 200%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다소 계산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권리락일 이후 무상증자 신주를 받기 전에 매도를 하실 경우 수익률 계산은 간단합니다. 추후에 신주를 받게 될 경우를 예상하여 수익률을 합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간단한 논리이긴 하지만 무중을 처음 경험하시게 된다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무상증자 일정에 대한 내용과 수익률 계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상증자 새로운 주식은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날 들어옵니다.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되고요. 새로운 주식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영영시를 기점으로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8일 날 주식을 보유하셨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무상증자라는 것은 권리락일 9일에는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가 반영이 되어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 거래가 되죠. 하지만 정작 새로운 주식은 29일이나 되어야 받게 되는 겁니다. 9일부터 29일까지는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죠. 무상증자 후에 기업의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2,827만 6,899주가 됩니다. 기업의 이제 최근 22일이죠. 26,000주를 19,948원에 취득했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했고요. 28일에도 23,000주 23,389원에 취득했습니다.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총 수량은 11월 24일 기준으로 656,647주, 전체 물량의 6.5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11월 25일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수량은 39만 6,400주나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주는 65만 6,647주 마이너스 39만 6,400주를 하게 되면 26만 247주가 되죠. 무상증자 공시를 통해 발표한 기업의 자사주 수량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기업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소각하는 것은 정말이지 주주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기업은 11월 16일에는 현금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발표했고요. 한 주당 배당금 500원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은 모두 단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배당금 결정까지 상당히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을 모두 단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엔투스 성진 오버행 책 이슈를 체크해보면 일단 기업은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가 없습니다. 1월 상장을 하면서 RCPS죠. 전환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CBBW 전환사채 신주 이수권 부사채가 전환권 행사 물량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단 스톡 옵션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보고서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정정을 했고요. 최근 스톡옵션 부여를 받은 물량을 제외하고 최근 받은 물량은 2023년 10월 5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니까요. 최근 부여받은 물량을 제외하고 현재 행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은 53,150주입니다. 무상증자 반영 전이기 때문에 무중의 비율만큼 추후에 증가할 수 있고요. 증가됩니다. 전체 비율이 0.5%로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시엔투스 성진 최근 보고서죠. 3분기 누적 매출액 보시면 1291억 원, YY 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3억 원, YY 19% 감소했습니다. 분기순이익은 361억 원, YY 58% 증가했고요.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죠.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뒤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듯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도 2020년 55%를 기록 후 21년 소폭 하락하여 4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원가 상승에 대한 원인인지 디테일한 부분은 살펴볼 테고요. 상당히 높은 마진율이 보입니다. 47% 마진율 상당히 높죠. 영업이익도 21년 34%로 예상이 되고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순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제품 보시면 마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필터죠.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지만 2020년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3, 4년 중 최고치는 아닙니다. PPE 같은 경우 연도 대비 4%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더 하나 이제 원가 하락의 이제 원인으로 생산 시설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다소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비교하여 보시면 전분기 대비 늘어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 손익에만 영향을 주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3분기 기준 재고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늘고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관련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기업의 이 재고자산이 감소해서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 재고자산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 현상을 불러왔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광고비가 크게 늘었죠. 9천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도 82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관련 변동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의 이제 그 재고자산 변동 관련해서 아까 추후에 설명드렸던 지금 변동 관련해서 그 부분이 상계된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변동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 계정 대체액으로 잡힌 부분도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재고자산이 기업의 이제 홍보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이 더불어서 이제 그 원가 이외에 다른 타 계정으로 대체돼서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이면 이번 분기에 만든 것보다 더 많이 판 것이죠.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 이번 분기에 만든 것을 다 못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상해 봤을 때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 보시면
3분기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이 감소했습니다. 618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원인을 보시면 이렇게 매출 채권의 증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3분기 순운전 자본의 값이 94억 원 마이너스가 잡혔죠. 지난 분기 7억 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이 줄어든 주요 원인인데요. 매출 채권의 증가가 있습니다. 무려 1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64억 원에서 164억 원이 잡혔고요. 결국에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매출액은 늘었지만 결국에는 현금이 아닌 매출 채권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매출액이 늘면 매출 채권이 느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에는 손익으로 잡혔던 매출 채권이 현금 흐름에서는 실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차감을 해준 겁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재고자산의 변동치 관련해서도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 계속 얘기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왜 차이가 나냐면 상품 매입으로 인해서 구분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보고서 보시면 기업의 재고 중 상품이 15억 원 정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인으로 전체적인 재고 자산은 늘었지만 제조 비용에 들어가는 재고 자산은 감소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광고 선전비가 늘어난 부분도 똑같은 원리로 타 계정 대체액으로 잡힌 부분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고요. 매출 원가로만 제조 비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상품 매출 원가로 제조 비용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보려고 했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낮아진 원인,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 변동 부분에서 이런 원인까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컨센서스 보시면 22년 483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주식수 대비 보면 시총 지금 현재 2,714억 원이죠. 기업에서 시장에서는 5.6배의 PER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높다, 낮다 평가하기에는 뭐 지금 막 각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 조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시면서 플레이하시는 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업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CN투성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